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44분 59초 지금 45분으로 접어들었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45분밖에 남겨두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면 또 8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마무리 잘 해야 되겠죠.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해 놓고 있고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번호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가격, 비중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시는 전문가 분들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변동폭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현재 강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하락폭을 거의 줄였고요. 많이 올라왔네요. 2398.7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23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2400선 회복합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프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390선부터 지금 저점 찍고 2399포인트대까지 올라갔고요.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고점 부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전 시간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주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2,057억 원 팔고 외국인도 3,110억 원 팝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매수 물량을 늘려나가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요. 4,898억 원이나 사면서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지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특히나 많이 사고 있다라고 체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649.93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650포인트를 회복하느냐 마느냐 오늘 일단은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651포인트부터 644포인트까지 빠졌다가 현재 포인트 649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저점 찍고 고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양시장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뒷심을 조금씩 발휘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말고 기관이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관이 56억 원 그리고 기관의 전 주체가 소폭씩 지금 사고 있고요. 개인은 61억 원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51억 원 팔고 있는데 이렇다 하기에 많이 팔고 많이 사는 주체들은 없지만 일단 두 주체가 사고 있다. 그리고 기관이 매도해서 매수 전환했다. 이 부분이 오늘 장의 체크 포인트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의 흐름 1121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지금 80전 정도 하락하면서 원화는 보합권 수준입니다. 약보합권인데 원화의 소폭 강세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인기 검색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카카오, 화장품 면세점주, 방산주, 롯데쇼핑, 파루까지 5종목입니다. 카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내 카카오를 통해서 카카오뱅크에 가입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카카오뱅크가 말 그대로 돌풍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승률이 7%가 넘고요. 장중에는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12만 1,0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다운로드 수가 어마어마하고 한때 다운로드가 앱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 가고 구매 가입도 굉장히 쉽고 이점이 많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입출금 예금 대출 등 총 여수신이 5,100억 원에 지금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넘었을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서 기존 은행들은 새로운 또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부분까지 왔다. 분명히 위협되는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말 그대로 돌풍입니다. 2위 살펴보도록 하죠. 화장품 면세점주인데 일단은 문 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 지시가 나왔습니다. 4기를 추가로 지시해야 된다. 이제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중국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28일 북한이 ICBM 화성기를 지금 발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핵실험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줄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드 문제가 다시금 배치 문제가 나왔고요. 배치 지시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중국 관련 소비재들 그리고 면세점주들은 줄줄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낙폭을 장 초반보다는 많이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3-4%대의 낙폭이 보이고요. 적게는 1% 정도의 LG생활건강 낙폭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방산주입니다. 반대로 중국 관련주들이 내려갔다면 방산주들은 동반 강세를 보입니다. 한국항공우주, 한화테크인, LIG 넥스원, 지금 휴니드까지 전반적으로 강세인데 상승폭이 많이 미미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 부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빅텍 종목 등이 지금 상승 흐름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 2분기 실적이 급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이 49%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실적이 안 좋은데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사드 배치, 중국발 리스크가 다시금 터진 겁니다. 중국에서 실적이 안 좋은 그리고 철수해야 되는 롯데쇼핑이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장 중에는 25만 원대까지 빠지기도 했다가 현재는 26만 3,5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파루입니다. 하루 쉬고 다시 급등입니다. 23.4% 올라가는데 세계 최초 필름히터 삼성전자 공급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강세, 은나노 잉크 제작하는 필름히터가 상용화된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하루의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시면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HNG, 서울식품, 흥국화재, 제일기회까지 5종목인데 6, 7위가 같은 계열사 종목들입니다. 에이프로젠 제약부터 살펴보면 레미케이드 복제약이 일본 심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일본 심의에 통과한 건 선진국 가운데서도 세 번째고 바이오시밀러, 한마디로 복제약이 상용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체 개발 바이오시밀러 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프로젠 제약 오늘 주가가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7위 종목도 비슷한 맥락에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이프로젠 HNG입니다. 이 종목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세 번째로 지금 심의가 통과됐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복제약 관련해서 6, 7위 종목들이 동시에 올라와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상한가 진입한 모습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서울식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분할 결정을 했습니다. 2,500원에서 100원으로 한 주당 유통주식 수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25분의 1로 주식 분할 결정했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띠는 건 유통주식 수가 많아지고 주가가 회전수가 커지면서 주가가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6,140원 고점이고 현재도 14% 이상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흥국화재입니다. 지금 어닝 시즌입니다. 실적 개선 종목들 지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2분기 실적 개선이 좀 깜짝으로 나왔습니다. 저가 6,600원, 고가는 7,170원, 10%가 넘게 한때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52주 신고가입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493.6%나 급등을 하면서 오늘 주식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일기획입니다. 역시나 어닝 시즌에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25,000원 거래가 되고 있고요. 5% 넘게 상승합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19.24% 급등하면서 주가 흐름 좋습니다. 현재 2시 52분 55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급등주 울림목 매매의 강자 오현진.
오늘 저는 일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이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열려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아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장기환 부장의 5종목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먼저 LIS 종목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LIS 하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생소하실 텐데, 그동안에 사후 면세점 관련해서 그런 어떤 중국발 사드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빛을 보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 LIS를 어떤 포인트로 준비를 했냐면요. LI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드 사후 면세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플렉시브 OLED 관련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지금 LIS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갔고 주가의 흐름이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건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보면은 레이저 응용기기라든가 플렉시브 OLED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그동안에 투자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상대적으로 OLED에 관련된 소외됐던 장비가 다른 장비에 조정받은 그런 틈에서 일정 정도까지 반등의 흐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들어 사후 면세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해서 이제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의 투자 자체가 이제는 안정화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주안점 역시 플렉시브 OLED에 대한 아몰레드 장비, 이 장비의 또 주안점을 보시고 현재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중에 하락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한번 대응을 해도 되는 시점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DA 테크놀로지를 보겠습니다. DA 테크놀로지도 역시 현재 급락을 일정 정도 했죠. 근데 우리가 이 종목 역시 2차 전지 장비에 관련된 이런 우리가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 장비 중에서도 자동화 설비를 하는 그런 종목으로서 최근 들어갔고 이제 주가가 이제 3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이런 흐름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한번 저는 매수 시점으로 대응을 할 이런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작년 9월 이후 신한그룹으로 M&A 된 이후에 주가의 향방 자체가 그때 당시에 급등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장비라든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의 어떤 소외됐던 종목이 다시 한번 각광을 일정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자동차 관련, 전기 자동차 관련주로서 최근의 하락은 매수 시점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현재가로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 가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텍을 보겠습니다. 바텍은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3D 엑스레이에서 최강자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D 엑스레이의 이제 국내 점유율이 78%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점유율이 10%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기 위한 전 단계에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고 6개월 이상의 조정을 거치고 지금 32,000원의 가격을 뚫고 우상향을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저점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텍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전반적인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 가치, 기본 내재적인 가치는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동안에 소외됐던 종합지수에 소외됐던 종목들이 종합지수가 조정받을 시에 한번 반등에 가능한 종목으로 이렇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종목으로 메디포스트를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를 제가 그 관심 종목에 선별한 거는 지금 당장 매수 시점에 임박했다라는 관점보다는 앞으로 종합지수가 조정받고 8월 중순 정도에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상승을 하면은 그 상승의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관심을 가져봤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메디포스트를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이라는 그런 그 신약을 개발한 게 있는데 이런 그 줄기세포 치료제는 일반 약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세포 치료제라는 것은 살아있는 세포를 치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옛날에 히딩크의 그 무릎관절 치료로서 이제 많이 유명을 해지기도 했는데 그동안 너무 800만 원이나 되는 그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그걸 한번 맞으려면은 800에서 1000만 원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인식을 많이 못 갖고 인기를 못 끌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건강보험에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줄기세포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약간 침체되어 있는 상태는 어떤 정부의 어떤 규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규제가 일정 정도 지금 신정부에서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현재 그 첨단 재생의료법이라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그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줄기세포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주가에 영향을 분명히 갖출 수 있고 줄기세포가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그 법안의 통과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제반 여건이 형성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CIS입니다. CIS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전기 자동차 관련 그 배터리 제조 설비 장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그 CIS에 대해서 이제 기술력을 이제 많이 언급해 드린 적 있죠. 과거에 이제 지금 현재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CIS 같은 경우 현재 매출의 대부분 90% 이상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특히 이제 우리가 주안점이 뭐냐면은 중국 자동차 CATL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애플의 전기 자동차를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인정받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은 1차 상승을 하고 지금 1차 조정기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조정이 잘 마무리한다 그러면은 2차, 3차의 상승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8월 15일 이전에 실적이 CIS가 괜찮게 나오면은 그때 그 흐름 자체가 2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의 저점 수준에는 한번 저점 매수를 가능을 하신 이런 구간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CIS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내일 중에 저점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현진 팀장의 종목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오현진 팀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넷마블 게임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해외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아쉽게도 약간 조정이 나왔는데 이 개별 종목의 문제보다는 시장 영향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작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데 따른 영향을 받아서 같이 좀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있어서 외국인의 수급도 다소 이탈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위치 같은 경우 이제 이전에 저점을 기록했었던 가격이거든요.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4만 원 초반대를 잘 지켜주는지에 대한 확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관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 저가 매수에는 나서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오는 시점에는 빠른 상승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 올해 신작 일정이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공개된 국내 일정만 보면 4분기에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세븐나이츠, 테라,
넷마블 게임즈의 이제 주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모바일 게임으로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는 조금 약하지만 저점 매수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면서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림 PMP죠. 무림 PMP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프 가격 인상 수요의 기대감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화학 펄프 제조업체고요. 글로벌 펄프 가격 상승에 의해서 무림 PMP가 판매하는 펄프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호실적이 기대가 됐었는데 이제 실적이 나쁘지 않았죠. 2분기 영업이익이 87억 정도로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기대 정도의 이제 실적이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 구조조정이 단행되면서 판관비에 대한 부담도 상당 부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좀 줄여놓은 구조인데 현재 시점에서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하반기에는 비용은 줄고 이익은 늘어나는 좋은 구조로서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해도 계속해서 밑꼬리는 달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단기간에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에서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움직임으로 보이니까요. 역시 현 구간에서도 재반등 노리면서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브레인 콘텐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콘텐츠는 콘텐츠, IT, 그리고 텍스 리펀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자회사인 GTF 같은 경우에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죠. 지난 2011년부터 싱가포르 법인, 2012년 일본 법인을 설립했고요. 싱가포르 법인 이미 흑자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해외 사업에 대한 성과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한 가지 호재가 더 나왔습니다. GTF가 싱가포르 최대 규모 백화점 아이온 오차드와 황급 데스크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 체결로 인해서 GTF는 9월부터 향후 4년간 아이온 오차드 내 황급점표 발행 데스크를 운영을 합니다. 이 텍스 리펀드 사업이라는 게 한번 계약을 따내면 장기간 계속해서 이 계약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긍정적인 영향이고 역시 모회사인 브레인 콘텐츠도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인 콘텐츠 오늘 부진한 장에도 불구하고 3%대 강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00원에서 1,150원 구간에서는 항상 강하게 튀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서도 한 1,250원까지는 열어놓고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인데 최근에 두산인프라코어의 그 시세가 조금 흔들리는 구간이 있어서 종목을 아스트로 교체해서 좀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 약간 생소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항공기 구조물 제작,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항공기 부품을 제작하고 항공기 부품을 조립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항공기 부품 조립이라는 게 아무래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기체 이제 부품이다 보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항공우주가 최근에 이제 그 방산비리 때문에 많이 밀린 흐름이었는데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아스트가 약간의 반사수혜를 받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한 6,500평 정도의 조립 전용 신규 공장을 세우고요. 자동화 생산 방식을 적용한 첨단 생산 라인을 구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생산 물량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추세적으로는 우상향 추세를 깨지 않고 있습니다. 2만 원대에서는 지지대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 19,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NC소프트 보겠습니다. NC소프트 장기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다가 오늘장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소폭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 밀렸던 이유가 그 해킹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해킹이 많고 이제 외국인들이 그 계정 침범을 많이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밀렸었는데 이번에 NC소프트가 그 2차 보안을 적용시켰고요. 앞으로도 해킹에는 지속적으로 대응하면서 이 부분 해소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관점에서는 그 핵심 게임 리니지 M의 두 가지 시스템이 언제 도입되냐가 관건입니다. 첫 번째는 그 개인 간 거래 시스템, 두 번째는 공성 시스템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원래 리니지 PC 게임 1의 주요 컨텐츠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도입이 되더라도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모멘텀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홀딩하고 정고점 좀 중장기적으로라도 누려보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에 대한 진단까지 함께 해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133번님께서 삼성 SDI 16만 5천원에 10% 비중 매도 시점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장기환 부장님, 삼성 SDI는 어떻게 할까요?
네, 현재 그 아주 주도주 중에서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기간 조정에 그 들어간 양상을 이제 보였는데 이 종목 자체는 뭐 시대의 어떤 흐름 자체가 꺾였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일단 기간 조정의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일정 정도 지나면은 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운용을 할지 아니면 장기 투자로 보유할지의 그런 두 가지 선택했는데 지금 사신 가격이 뭐 16만 5천 원 정도면은 일단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할 때 불안하신 그런 감도 있기 때문에 한 18만 원대 올라가면 단기 매도했다가 재차 기간 조정이 이번에는 좀 더 뭐 짧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재매수를 16만 원대에 매수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해갖고 어떤 박스권을 중심으로 당분간은 그 매매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나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715번님께서는 삼성전기 종목입니다. 10만 1,500원의 비중 20%. 삼성전기 같은 경우 11만 원대까지 고점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6715번님께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오현진 팀장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삼성전기는 사실 IT 대형주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한 이슈보다는 IT 대형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같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IT 대형주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삼성전기, IT 대형주들 대부분 실적 좋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까지 업황이 좋기 때문에 삼성전기 역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주가가 사실 대부분 그 부분을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저점 대비 삼성전기가 한 2배 이상까지 올라온 상황이었고 하반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미 반영한 주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난주부터 주가가 꺾이고 있고 오늘은 그 양봉을 좀 시연하고 있다고 해도 현재 시점에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차익 매물이 조금 더 나올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나무랄 데 없는 기업이면은 확실하지만 지금 IT 대형주가 약간은 꺾이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이런 IT 대형주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의 단기 반등을 오히려 좀 나올 시기로 판단을 하셔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요. 이 종목을 다시 본다면 한 8만 5천 원대까지의 조정이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저가 매수에 진입해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잠깐 나오셨다가 단기 저점이 나왔을 때 다시 들어가시는 방향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장기환 부장의 5종목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부장님 가볼까요? 네. AJ 렌터카 보겠습니다. 네. AJ 렌터카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는 그 렌터카 부분에서 지금 한 3위 정도를 하고 있고요. 롯데 렌터카라든가 SK 그리고 AJ 렌터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AJ 렌터카 같은 경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그런 어떤 포인트 자체는 지난 그 1차 상승을 나름대로 짧게 1차, 2차, 3차를 하고 지금 조정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1차 상승을 마무리해서 하락을 1차, 2차,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상으로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대 이하는 한번 다시 반등할 구간이 되고 2차 상승을 한번 염두를 해두면서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게 AJ 렌터카가 아닌가 이렇게 되고요. 지난번에는 그 SK가 어떤 렌터카 시장 부분에 대해서 그 확대를 하는 방향 하나로서 AJ 렌터카 인수를 뭐 시장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 루머가 돌고 AJ는 부인하는 이런 공시도 낸 바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렌터카 시장 자체에서 나름대로 그 순위를 위한 그 각축전이 나름대로 많이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AJ 렌터카는 그런 흐름의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는 나름대로 바닥권 되면은 올라갈 때는 뭔가의 재료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올라갈 때는 재료가 후순위로 부합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가볍게 보시면서 지금 현재 대안주로서 저점 매수를 한번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인바디 보겠습니다. 인바디는 역시 그
의료기기 관련해서 역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제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체성분 분석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거고, 국내 시장에 1위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세계 시장에서 2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관점이고요. 현재 그 꾸준한 매출과 그 이익을 통해서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그 주가의 위치 자체도 상승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기간 조정을 잡으면은 저점 매수와 그리고 상승, 저점과 고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 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8,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이제 치과 치료라든가 뭐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장세 이제 7, 8, 9, 이 정도는 일정 정도의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대안주를 찾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고요. 현재 그 오스템 임플란트 그렇습니다. 그 임플란트 시장에서 역시 이제 최강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현재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신흥국 그리고 해외 여러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판매 경로를 통해서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정부의 그 적극적인 그 바이오 육성 정책 그리고 복지 정책의 최대의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인 것이 바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간 조정 국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정 정도 하락 내지 기간 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하락이 안 하는 시점에서 이제 매수 시점이 될 거로 보이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한 57,000원 정도 선에서 한번 매수의 흐름을 보시면서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맥스로텍을 보겠습니다. 이제 맥스로텍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관련주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옛날에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매수 시점에 임박했다라는 그런 관점, 그리고 순환매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맥스로텍 같은 경우 이제 켄트리 로봇의 이제 전문 그런 업체다.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 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송하는 그런 장비를 갖다 그런 로봇을 만드는 회사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지난번에 그 150억의 이제 BW를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어떤 금융 비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전략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무 구조를 가져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많이 했는데, 전 저점 수준까지 그러니까 1,500원이죠. 1,500원까지 임박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단기 반등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 그러니까 장중 저점에 한번 대응을 해보셔라. 만약에 기간이 오래된다 그러면은 손절매도 과감히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디오를 보겠습니다. 디오 역시 그 임플란트 치과용 장비 그리고 그 치과 치료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임플란트와 그 치과 치료 장비 요 분야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또 역시 이 종목 역시 다른 그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뭐 인바디 이런 종목과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승을 진입하는데 나름대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저점 매수가 가능한 이런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45,000원 좀 높게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32,000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오에 대한 매수 타임 현재다. 목표가는 45,000원 정도, 손절가 3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시각이 3시 17분 44초 지나고 있고요. 오현진 팀장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죠. 팀장님, 종목 들어볼까요? 네, 현대건설 기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보틱스의 자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굴삭기 지게차 생산 업체입니다. 세계 100개국 이상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광범위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유럽과 북미에서 그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또 올해 9월에는 유럽 지역의 통합 법인까지 냅니다. 해외 진출을 아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역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굴삭기, 지게차 등 아무래도 이제 교량이라든지 철도, 각국의 인프라 투자의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올해 같은 경우 뭐 중국 같은 경우 이제 1대1로 한국에는 이제 도시 재개발 사업,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공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외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3개 각 거점을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날의 음봉을 뛰어넘는 양봉이 발생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제가 기초적으로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40만 원입니다. 전고가를 한 번 더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 감안하시고요.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은 이제 국내 주요 엔터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을 다시 한번 하는 모습이죠. 지난주 목요일날 장대항공 시연 후에 오늘은 좀 조정 나오는 듯 했지만 장 후반에 밑꼬리를 달면서 저점 매수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가담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의 시너지 기대감을 이제 추천 이후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똑같은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레벨업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은 그 SM CNC가 SK 플래닛으로부터 물적 분할된 광고 사업부를 인수하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아이리버가 SM SKT의 조인트 벤처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를 합병한 후에 SM 라이프 디자인으로 SM으로부터 이제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SM과 SK텔레콤의 그 어떻게 보면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전 고점에 딱 부딪히고 밀렸어요. 그래서 재반등을 시도하게 되면 전 고점이었던 3450원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추세가 깨진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DN 보도록 하겠습니다. SDN은 국내 태양광 관련주고요. 태양광 모듈 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SD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그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진행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이제 며칠에 한 번씩은 좀 튀어 올라가는 구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SDN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수에 유입되면서 약 3%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공급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점에서는 역시 홀딩 관점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최고가였던 1990원 상향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 일단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프론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부분의 매출 성장 기대감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상하프론테크가 사실 지난주에는 조금 흔들렸었는데 신주인수권 행사 공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하프론테크가 95만 주 정도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고 28일에 그 공시를 했습니다. 이 발행주식 총수 대비 7%니까 물량 부담이 아무래도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락했던 것이고 이 기업 자체적인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양봉을 시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기 때문에 재반등을 기대하지만 일단은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약간은 무너졌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비중 축소 관점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절반 정도 줄이신 분들은 절반 정도 좀 보유해 나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그리고 자율주행 보조장치, 블랙박스 등을 생산하는 국내 자율주행차 관련주 중에 한 종목입니다. BMW나 아우디, 벤츠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앞으로도 해외 고객사를 확대시키려는 모습들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이기 때문에 역시 4차 산업혁명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 4차 산업 폐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밀린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영향이 컸다라고 보고요. 개별적인 악재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가를 기록했던 가격이 9,670원인데 지금 이 가격대가 보시면 딱 매물대예요. 그래서 6월달 말부터 7월달 초에 강력한 지지를 형성했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재반등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좀 보유하시고 좀 홀딩을 이어나가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렇다면 지금 신규 진입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일단은 양봉은 아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조금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봉에도 신규 진입을 할 만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원래 말씀드렸던 종목은 아니고요. 한 1, 2주에서 길면 3주 정도의 투자 기간을 보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지가 확실히 확인되고 양봉이 뜰 때 신규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보유하신 분만 조금 더 보유하고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7883번님께서 고려산업 3,500원에 비중 10% 전망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장기현 부장님 어떻습니까? 이 고려산업 보면은 그 지난주에 이제 장중에 급등하는 양상을 띠면서 한 3일간 이제 주가가 올랐었는데, 그런 개별 종목의 최근의 그 움직임을 보시면은 그렇게 대응해서 주가가 나올 때는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맞고, 그럴 때는 절대 이제 추격 매수를 안 하는 게 지금 현재 투자 전략인 거로 이제 사료되는데, 지금 현재 3,500원을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아마 더 일정 정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라고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저는 그 잘못된 투자 전략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잘못된 거는 바로 즉시 처분하고 새로운 종목, 주도를 새롭게 가는 종목 위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734번님께서는 DMS 종목 9,970원에 20% 투자 전략 궁금하다 보내주셨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DMS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된 업종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업황이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고요. 앞서 제가 삼성전기를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IT 쪽의 업황은 사실 좋아요. 그래서 DMS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양호한 실적이 기대됩니다. 다만 IT주 같은 경우 제가 부담 요인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공통점은 많이 올라간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DM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지난주에 조정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다시 한번 생겼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가격에서 그 반등을 시도하는 9,500원대가 이전의 저점이었던 주요 지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업황이 양호한 부분, 그리고 가격 부담이 없다라는 부분 생각해 봤을 때는 재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좀 홀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지난주부터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물대 소화 과정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전 고점 부분 한 11,000원 정도는 회복하려는 시도는 분명히 볼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한 달 이상 기간 동안은 보유하시는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시점에서 가격 전략을 잡자면 목표가는 한 11,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정도 좀 여유 있게 설정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유있게 한 달 정도 쭉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시각이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도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2400선 마무리가 예상이 됩니다. 2400선을 회복하는가? 지금 자막도 나가고 있는데 2400.75포인트, 일단은 현재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9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현재 2400포인트 회복을 한 뒤에 지금 고점 마감을 하게 되면 현재 2400선 회복하면서 마감을 하는데, 이 부분 오늘 체크를 잘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같이 보도록 하죠. 기관이 매수 물량을 더 늘렸네요. 5,495억 원까지 늘렸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엄청나게 사줍니다. 4,209억 원 삽니다. 투신이 155억 원 사고요. 연기금도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했는데 18억 원 정도 순매수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2,313억 원 팔고요. 외국인도 3,482억 원 파는데, 외국인은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꾸준하게 지금 매도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고 매도 물량도 꽤나 많습니다. 오늘도 3,500억 원 가까운 물량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240만 원 지금 다시 회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1,100원 정도 상승하면서 6,570원대 회복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많이 빠지네요. 14만 5,500원에 거래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요. 포스코는 1.68% 상승한 33만 3천원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이 44,200원, 한 750원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네이버 결국에는 80만원 회복합니다. 삼성물산도 13만 9천원대까지 올라가고요. 삼성생명은 소폭 하락, 신한지주는 강보합권 마감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도 650포인트 지금 회복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36% 하락 마감 예상인데요. 일중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651포인트부터 650포인트까지 쭉 다시 올라왔습니다. 장 초반에 좀 하락이 있었다가 다시 650선을 회복하는데 이대로 마감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차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이 매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오히려 개인은 매도로 돌아섰고요. 개인은 19억 원 지금 매도입니다. 매수하다가 장 후반에 막판에 19억 원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이 매도만 하다가 매수로 전환했는데 158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외국인도 73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모두 하락합니다. 그리고 보톡스 관련주들의 하락폭이 큰데요. 메디톡스와 휴젤은 각각 3%, 4%대의 하락이 보이고 신규 상장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전일 금요일에 급등에 대한 부담이 있는지 차익 실험 매물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약보합권입니다. 셀트리온도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이 상승하면서 88,600원대 강보합권입니다. 코미팜 1.22% 하락하고요. SK머티리얼즈의 상승폭이 꽤 큽니다. 8,700원이나 상승하면서 4.88%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이제 19만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바이로메드가 1.29% 상승하면서 10만 2천원대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신라젠이 장 중반 이후에 급격히 올라오면서 지금 2.28%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7월 31일)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7월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끝나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한 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동안 지난 금요일 외국인의 매물 폭탄을 통해 갖고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과도하게 하락을 했던 부분이 일정 정도 오늘도 역시 물량이 일정 정도 소외되고 나서 이제 막판에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시점을 놓고 한번 잘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이든 간에 주가는 오르고 내리는 것이 이제 반복하는 게 주가의 생리인데 그동안에 종합지수가 이제 계속해서 달려간 건데 일정 정도의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라는 관점은 이제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기간 조정의 기간이 과연 한 보름일 것이냐, 한 달일 것이냐, 한 달 반일 것이냐, 3개월일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주식시장에서의 그러니까 힘이 강한 지금 현재 위치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는 것이 조정받았을 때 그거를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만약에 대응하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하락한 다음에 샀다가 일정 정도 반등해서 파는 전략. 그런 기간 조정의 대응 전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대응을 다른 데서 해보겠다라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거 낙폭이 있으면서 실적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했다가 나름대로 반등하면은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면서 지금 현재를 갖다가 이제 기간 조정에 맞는 그런 투자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향후 전략도 간략하게 들어봤는데요.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폭이지만 1.88포인트 올라가면서 2,402포인트에 2,400선 다시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650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2.49포인트 하락하면서 650.46포인트에 오늘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에 마감이 됐는데요. 1,119원에 지금 마감이 됐네요. 3원 10전이 지금 내려간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함께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의 카카오 무려 23.7% 상승폭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세아베스틸 23.5% 편입가는 227,900원이었습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오늘 함께하고 계시죠. 케어젠 종목 18.6%의 상승률. 최근에 소개를 받아본 종목인데 수익률이 좋네요.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의 화승엔터프라이즈 지난주에 바로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인데 무려 8.7%가 지금 3일 만에 2거래일 만에 급등했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성 대리의 한솔케미칼 7월 12일 수요일에 매수했고요. 편입가는 71,900원이었습니다. 5.7%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세아베스틸 종목 지금 23% 이상의 수익률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운용해야 될까요? 네네, 우선 좀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선 오늘 중국 쪽에서 찰강화국 구조 조정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지금 대기오염 때문에 규제를 많이 좀 강화하다 보니까 찰강 공장들이 현재 문을 좀 많이 닫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수급이 좀 필요한데 아무래도 공급이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찰광석이 지금 원자재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찰광 섹터가 상당히 좀 좋았고, 지금 찰광 세아베스틸이 속해 있는 찰광 섹터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성수기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분기는 상당히 좀 밝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을 좀 보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이상 좀 상승을 했고요. 특히 별도가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데, 별도 같은 경우 매출액은 한 20%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였는데 영업이익이 43% 이상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보였고, 다만 지금 뭐 실적이 좋다고 해서 3분기 전망이 밝지가 않으면 좀 종목이 좀 꺾이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역시도 상당히 좀 밝기 때문에 영업이익 성장률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전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3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좀 홀딩해서 좀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아베스틸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장기환 부장님께도 AS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젠 종목 지금 수익률 괜찮거든요, 부장님. 네. 지금 현재 그 케어젠은 지난번에 저희가 그 기관에게 외국인 물량 80만 주를 이제 기관에게 넘기는 그런 블록 딜을 성공한 이후에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케어젠이 해외 수출을 활발하게 좀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 68억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뭐 멕시코, 캐나다 뭐 100억, 그리고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2,411억이라는 그 10년간의 장기 계약을 성공시키면서 오늘 주가도 이제 등을 했다가 지금 약간의 그 주춤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 현재 그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그 스킨케어라든가 헤어 이런 부분, 그리고 건강식품을 일정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나름대로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서서히 그 흐름 자체를 상승으로 이어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뭐 단기 운용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장기 흐름으로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기관도 매매를 했으면 한 20% 정도 수익을 내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거의 10에서 15% 올라갔는데 기관의 매수가는 7만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가 기관의 매수가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역시 10% 이상, 20% 정도 그 이상 도 갈 수 있는 흐름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더 큰 흐름, 장기적인 흐름 갖고 매매를 더 하셔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에 매수한 가격대는 지금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으니 조금 더 크게 보셔도 될 것이다 라고 AS 받아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의 주요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7월 31일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화요일장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일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8월의 장도 저희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갈까요? 네, 오늘 그 막판에 그래도 플러스로 네. 장을 갖다 이제 마감을 시키는 것으로 아주 좀 좋은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현재 바로 그 반등을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는 좀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기간 조정에 접어들어간 그런 투자 전략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점의 매수는 유효하지만 그것을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라는 관점보다는 단기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 기간의 조정을 들어가면은 종목은 순환매를 가지고 간다라는 그런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장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이 조정 기간 속에서의 앞으로 하반기에 분명히 급등할 그런 크게 올라갈 종목들이 뭔가 선별이 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고요. 특히 이제 내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것들을 몇 개를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그 LIS 같은 경우 새롭게 OLED, 아몰레드 장비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중 저점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새롭게 튀어나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역시 이제 그 DA 테크놀로지든가 이런 종목도 역시 새롭게 튀어나오는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런 종목 역시 장중 저점, 그리고 치과 치료 관련해서 디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저점 매수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으로서 내일장을 임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IS, DS 테크놀로지, 디오 아까 이야기를 들었던 종목들 중에서 선별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부장님 내일이 8월 1일입니다. 네. 예, 7월장 마감이 됐고요. 7월 한 달 증시는 그래도 좀 뜨겁다가 식은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또 상승이었거든요. 8월 증시는 어떤 식으로 좀 전망하시는지 간략하게 한 말씀 들어보시죠. 네, 저는 8월은 기간 조정의 장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요.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급등했던 것이 바로 식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과정은 연속될 것이다라는 관점. 그리고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실적이 이제 발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피해야 될 종목은 실적이 안 좋고 약간 개별 종목 중에서 좀 소외되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지금 상태에서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 종목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를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4년 연속 적자가 나는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역시 그렇습니다. 주도주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런 장세고 새로운 탐색이 가능한 이런 두 가지 양면의 전략을 취하시면서 주도주가 급락을 했으면은 다시 반등을 일정 정도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주도주를 한번 탐색해보는 전략으로서 8월 달을 임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까지만 드리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IT 관련주들이 지금 올 한 해 계속 잘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주들이나 아니면 소비 관련주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8월 달에는 좀 눈여겨볼 만한 IT를 제외한 타 업종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좀 꼽아주시죠? 저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하나 테마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새로운 테마를 저는 다음 주에 공개하려고 그러는데, 분명히 새로운 게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꿈틀거리는 것을 일주일간 더 지켜본 다음에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우리가 테마라는 것은 우리 주변 여건, 그리고 앞으로의 꿈을 먹었을 때의 어떤 테마고, 지금 현재 IT 관련된 것도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3년 정도 흐름, 지금 한 1년 정도 움직임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은 재차 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갔던 것이 또 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숨어있던 종목이 발굴되지면서 이렇게 가는 양상을 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종목 발굴하는데도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게 지금 장세의 어떤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예, 다음 주 시청률 미리 잡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그래요. 계속 피해가시니까 하나만 그냥 딱 여쭤보고 짧게 끝낼게요. 네. 화장품 면세점 사드 직격탄 또 맞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화장품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화장품은
실적이 좋은 거 위주로 반등을 바라라는 거고 아직은 몰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간 조정이 너무 짧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상투를 치고 2015년도 상투를 쳤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대세를 가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정도의 그 기간 조정이 필요한데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의 직격탄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한국 콜마라든가 이런 실적이 좋은 거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좀 접근을 하면은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또 실적이 좋은 거를 접근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은 더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는 것 중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31일 월요일 7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찾아 들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